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앞에 인터뷰를 하느라고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기자 3명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그리고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 대담은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새 기자가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꾀지지한 표정으로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보실 수 있습니다. 하영 기자. 네. 앞에 인터뷰 좀 들으셨어요? 네. 강신업 변호사. 아무래도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오늘 국회에 갔는데요. 의원회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당 중진 의원 한 사람 만났어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쓱 보더니 네. 어때 되겠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되겠지? 예, 그러니까 뭐 어때의 방점이 찍혔다기보다 되겠지의 방점이 좀 찍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만큼 분위기는 일단은 어쨌거나 어떤 어찌됐든. 결과가 나오건 간에 되는 쪽으로 분위기는 잡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네. 이유가 흔히 중요하죠. 이제 언론에서 한 방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검증 과정에서의 거짓말이 얼마만큼 드러났느냐가 사실 결정적인 국면일 때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오늘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의 거짓말이 어느 정도였느냐는 각자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전 사례를 좀 보자면 네. 정성근 후보자를 아마 기억이 가물하실 거예요. 네네. 예,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번의 거짓말 정성근. 예, 정성근 네, 상관 후보자였습니다. 아니고. 네. 네네.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였고 그리고 네. 그 2009년에 검찰총장 후보자였습니다. 이분도 천성관 후보자요. 이분도 거짓말. 기억나요. 예. 누구를 만났다 안 만났다. 음. 그 2010년 김태우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자진 사퇴했고 이때의 거짓말과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은 사안의 본질에는 접근해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조금 항상 이게 상대평가를 받기 마련이니까. 예. 네. 정상근 기자, 조세호 기자도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희가 예상보다 인터뷰가 조금 길어져서 잠시 광고 듣고 의견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반했다. 서울 접근성과 성남 1호선 트램 추진 확정에 확 변했다. 업무 효율에 스타일까지 140m 롬바드 스트리트몰과 혁신 설계의 섹션 오피스, 기숙사, 무상 냉난방 시설까지 퍼펙트. 성남 지식산업센터 센터 M 1600-5949 시공예정사 동원건설산업.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수영 선수 박태환입니다. 제가 푹 빠진 스타가 있습니다. 쇼핑, 수영, 볼링, 스파, 서핑, 스페인 광장에 패밀리 파크까지. 그란비아 스타, 흥행 스타 되겠죠? 국가대표급 초대형 패밀리 스포츠파크몰 분양 동탄역 그란비아스타 홍보관 운영 중 문의 1566-6282 대림산업. SRT, 개통예정 GTX,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시그니처 스트리트몰. 마침내 7월 동탄 중심에 차원이 다른 성공 투자가 옵니다. 동탄역과 연결된 주거복합단지, 쇼핑, 외식, 문화의 중심. 모두가 기다린 그곳 프런트캐슬 동탄 상업시설 문의 031-376-3535 시공 롯데건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MBC 조승은 기자,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그리고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와 대담 코너 이어가고 있는데요. 2574번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검색합니까? 자세히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문자 주셨는데 제가 이거 얼른 보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세계는 이렇게 쳤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첫 줄에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 떠요.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상단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 거기다가 이제 바로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이어가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청문회 어떻게 보였어요, 정상근 기자? 뭐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영혼 없는? 네. 뭐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재미를 좀 느끼게 했는데 네. 뭐 가장 좀 화제가 됐던 네. 뭐 6월에 고소될 사람을 왜 2월에 만났느냐, 네, 뭐 초능력이 그런 없다. 질문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좀 뭐랄까 이번 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언론 보도들 쭉 보니까 뭐 이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던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커다란 뭐 보도 같은 게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의혹들이 잔뜩 쏟아지고 이게 공방이 가열되는데 그런 게 예전보다는 좀 덜했다. 네, 그런 먼저 뜻인가요?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가 해명하고. 어떤 해명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점을 찾아서 이제 청문회에서 나오고 보통 이런 게 네네네. 패턴으로 봤었는데 근데 이제 언론에서 뭐 이렇게 크게 뭐가 다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통 후보가 지명되면은 뭐 검증 작업이 거칠 텐데 딱히 이렇다 할 게 없었던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뭐 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와 이렇다 할 관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제 밤부터 좀 밤에. 상황이 네,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를 소개해줬냐 안 해줬냐. 그 조수원 기자 어떻게 보였어요? 바쁘셔서 어떻게 청문회를 다 보진 못하셨을 것 같고 기사로만. 어제는 MBC 뉴스 때문에요. 네. 다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오히려 실시간으로 다 봤습니다. 일을 어제는. 하시느라고. 네, 어제는 일하느라고 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예지력 논란,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이 되려면 일단 예지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댓글이 많이 붙더라고요. MBC 뉴스로 제작을 했는데 네. 거기에도 뭐 그럼 뭐 닥터 스트레인지가 검찰총장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닥터 댓글, 스트레인지, 이런 오랜만에.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 근데 네. 거기 좀 재미났던 거는 이제 저는 그 김진태 의원께서 이게 양정철이 뭐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했냐 네. 몰아붙이니까 헛웃음을 했잖아요. 네네. 윤석열 후보자가. 그러니까 그때 했던 표현이 좀 기억이 남네요. 그때 이제 자세가 아름답지 못하다. 자세가 아름답지 못하다. 상당히 귀에 꽂히더라고요. 네, 서정적이네요. 자세가 아름답지 못하다. 네, 청문회장에 나오기 힘든 단어들이. 예. 네. 거기까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9380님, 이 청문회 보니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네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1347번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고 주변 인사 친척 청문회를 하였고 뉴스타파 녹음 파일의 내용을 당사자의 해명을 정확히 팩트체크하지 않은 채 거짓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뉴스타파 녹음 파일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반면에 8122번님,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했으면 거짓말은 안 했을 겁니다. 네, 이 뉴스타파 보도를 이제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해요. 네. 제목에서 이제 주는 어떤 뉘앙스와 전문을 또 읽어봤을 때, 들어봤을 때 뉘앙스가 다른데 어떻게 보셨어요? 뉴스타파 보도보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편입니다. 자세하게 하는 편이고 아까 태도 말씀하셨는데 네. 태도도 보통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어떤 언어 좀 어렵게 말을 얘기한다든 특히 이제 그 율사들 법률가들이 그렇게 네네.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수라고 한다면 그 실수는 인정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이 거짓말이 끝났나? 그럼 해명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만약입니다. 이건 윤대중 국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해명을 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 사안과 관련돼서 나설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나섰는데요. 그렇죠. 이것 또한 거짓말로 만약에 드러난다면 이건 또 문제겠죠.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엇나간 의리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보호를 해주려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윤석열 청문회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일본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워낙 핫한 이슈들입니다. 오늘이 벌써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6일째인데요. 정상근 기자, 네. 이 수출 규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 보면 어떤 특징 혹은 공통점, 차이점 있습니까? 이게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일본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는 그거는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만큼 이 아베 정부가 좀 황당한 일을 벌였다라는 거는 뭐 어디나 다 인정하고 있는 바고 네. 이거는 심지어 일본 언론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원인을 좀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언론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이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뭐 무리한 조치를 했다라고 보는 언론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도 싣고 있습니다만 또 청와대 화살을 돌리는 그런 글도 많이 눈에 띄입니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일본과 소통에 공들이지 않은 탓이다 이런 취지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조성 기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선일보 보도. 예. 뭐 원래 이제 뭐 문재인 정부 탓을 이제 네. 하잖아요. 뭐가 됐든 문재인 정부 탓이다. 네. 어떻게 되든 다 이게 하니까. 근데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언론이니까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해오셨으니까 뭐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본다는데 뭐 그걸 갖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팩트가 틀린 내용들. 팩트가 틀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지금 조선일보가 며칠째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 이게 지금 7월 5일 날 만물상 이런 코너가 있나 봐요. 네네. 여기 보면은 이런 코너 같은 경우는 좀 기사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한대문 읽어볼게요. 청구권 협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도 명시돼 있다. 옛날 그러니까 60년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놔요. 네. 근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거든요. 이게 명시가 그 당시에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 그때는 경제 협력조로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마치 명시된 것처럼 이거는 이 언론 이게 팩트의 문제니까 이거는 팩트의 문제니까 이제 이런 기사를 통해서 당시에 지금 이번 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보상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의 논리를 갖다 그대로 따라가는 보도를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기사는 보면서 이게 대체 이게 내가 지금 산케이 신문을 보는 건가, 보는 건가, 약간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왜냐하면 아니 최소한 그래도. 왜 그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외계인이 침공을 하면 지구인들끼리는 뭉쳐야 된다고. 근데 지금 아니 지금 이런 지금 무역 보복이라는 이런 지금 핵폭탄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틀린 팩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팩트는 맞아야 된다. 팩트는 최소한 맞아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조세영 기자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을 때 양승태 전 대법관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했고 이것을 옹호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에 그 판결 뒤집기 시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2012년 5월에 이제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으로 이제 내려갔죠. 이 사이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12월 달에 그해 12월 달에 박근혜가 이제 당선이 되죠. 요때부터 보면 일본 기업 대리인이 김앤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김앤장 고문 원래 윤병세 전 그 장관이 김앤장 고문이었고 외교부 장관했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인수위에 들어갔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열심히 뛰어가지고 2013년 1월에 미쓰비시 고문인 사람이 무토 마사토시 이분이 그 옛날 한국 대사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때 당시에 윤병세를 직접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뭘 얘기를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했겠죠. 강제징용 문제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쉽게 말하면 판결 뒤집기에 대한 시도가 이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이제 3월에는 김앤장 당시에 그 사건 담당 변호사인 한상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승태를 대법원장실에서 만나요. 이게 문제가 됐었죠. 만나요, 되죠. 이때 했던 양승태 그 이분의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2012년 대법원 판결 전에 주심 대법관이 귀뜸도 나한테 안 해주고 판결을 내려버렸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적정한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그때 했죠.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현직 대법원장이 자기네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적정하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이게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 부정한 그거를 듯한. 네, 네. 사건 담당 변호사한테 네. 김앤장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뒤부터 수시로 이제 김앤장을 통해서 양승태 그 사법부 고위 관계자들을 수시로 이제 만나죠. 김앤장이. 네, 네. 사실 만난 것도 부적절한 건데 이때부터 사인이 이제 잘못 갔다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김앤장은 일본 기업을 대리하는 사건 대리인이잖아요. 네. 자, 윤병세가 이런 얘기를 해. 그다음에 양승태가 이런 얘기를 해. 계속 사인을 줬잖아요. 네네. 잘하면 판결 좀 뒤집어 버리겠다는 사인을 준 거잖아요. 가능성이 보였겠죠. 가능성이 보이죠. 네. 그러면 김앤장이 그러면 일본 기업에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얘기를 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추정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추정인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니,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는데 이거 바꿀 수도 있다는데요? 분위기가 이렇게 네. 바뀌었다는데요. 그럼, 네. 지금 난리예요, 지금.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거기서 뭐라 했겠어요? 네. 아니, 그게 가능해? 솔깃했겠죠. 가능하대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아니,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볼 수 줄 있는 깜짝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을 대법원 이미 판단을 내린 일을 네. 재판을 뒤집어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 장관이 나서고 대법원장이 나서니까 네. 그쪽에서는 한국은 저런 것도 가능한 나라구나. 사실 저는 이때 사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본한테 저희가 이때 호구 잡힌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허수아비 된 거예요. 이때부터. 네. 저 나라는 판결도 대법원 판결도 뒤집을 수 있구나 행정부가. 네. 사법 이 뭐 시스템이 엉망이다.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의미 없는 나라라는 거를 그때 아주 그냥 호구를 잡힌 거고 사실 그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일본이 지금 이렇게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늘 되새기는 게 그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누구였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중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나요? 하여튼 국제회의에서 왜 아베 쪽에 쳐다도 안 보고 얼굴도 안 돌리면서 외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임기 초기에 이제 일본과 얘기 안 하다가 과거사 문제 등등 그러다 이제 나중에 갑자기 뭐 위안부 합의하고 이러면서 극반전되는 상황을 봤는데 이렇게까지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이 박근혜 혹은 박근혜 정부가 왜 이 강제징용 문제는 이토록 일본에 유리하도록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좀 뭐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한 한일 일이어서. 청구권 협정이라는 거는 뭐 65년인가요 그때가? 네, 네, 65년. 자기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미 결론을 내린 거를 다시 뒤집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용납이 안 된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 보면 사실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기업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죠. 그 대표적인 게 2015년 12월 16일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인데 네. 이날 김규현 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업무 일지가 공개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 업무 일지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 VIP가 한 얘기가 박근혜가 한 얘기가 네. 강제징용권과 관련해서 조속히 정부 의견을 보내라고 추궁을 하면서 네. 망신이 되지 않도록 하라. 국격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얘기가 지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거를 망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망신 앞에 다른 글자가 붙긴 했는데. 개가 붙었죠. 네네.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네. 망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국격이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바로 요런 그 발언을 한 이틀 뒤에 위안부 협상하고 일본하고 덜컥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보면 박근혜 때는 모든 게 지금 자기들 희망대로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다가 이제 촛불 맞은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일본 경제보복 조치 관련해서 최근에 또 혈압 오르게 한 그 인터뷰 프로그램이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산케이 신문 아까 언급하신 산케이 신문에 객원 논설위원이 한 인터뷰에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산케이 신문은 극우 신문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 극우들의 어떤 생각을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덕분에 니네들 잘 산 거 아니야? 사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상 기자가 얘기할까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볼 수는 있죠. 뭐 들어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 인터뷰가 딱히 이번 사태를 뭐 이렇게 잘 대변해주거나 뭐 해결해주거나 뭐 그런데 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이렇게 오히려 좀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네. 뭐 정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취지는 이제 정말 극우들이 속내가 무엇일까 해서 아마 이런 네. 인터뷰가 이루어졌겠죠. 근데 만약에 그 일본 언론에서 네. 그 지금 일본 불매 운동을 우리 소비자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반면에 일본제
제품 사재기 운동을 하는 그 일간 베스트 회원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일베 회원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이렇다라고 해버리면은 좀 난감하고 황당한 거잖아요. 좀. 네네네. 예, 그럼 그런 건 그러면서는 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지나친. 듭니다. 네. 하영 기자는 어때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경제 보복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구로다가 경제 보복이 아니라 외교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외교 그러니까 이게 네. 논리도 없고 맥락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저는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경제 보복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베 정부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어제 오늘 저는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데 아베 정부가 이번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한국 정부가 약속을 한번 어기었으니 네. 북한 전략물자와 관련돼서도 북한과의 어떤 뭐랄까요 연루됐을 가능성 북한 이런 쪽으로 것들 흘려보내는 그렇죠. 듯한 예, 취재 예, 얘기를 하고 그런 있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근거 없이 이렇게 일단은 주장하고 보는 모습이 과연 치밀하게 준비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구로다의 이야기를 보면 외교보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네. 확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제 조선일보나 뭐 등등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네. 조선일보 포함해서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론에서는 특히나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오늘 구로다가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같은 얘기를 얘기를. 보고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그나저나 일본 산제품의 불매 운동이 양국 감정을 오히려 키운다 이런 감정적인 뭐 대응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또 점잖은 분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감정적인 대응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혹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성훈 기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안 감정적? 아니 그러니까 저 진짜 궁금해서 몸이 건조하기 짝이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조치한 게 뭐 있잖아요. 근데 뭐 네. 외교에다 한번 호소해 보겠다 이런 건데 아니 이런 정도가 뭔 감정적인 대응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불매 운동 이런 걸 얘기한다면 이거는 네. 얘기가 다르죠. 이건 민간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하겠다는 거를 갖다가 뭐 정부가 어떻게 해요? 네. 불매 운동한다고 뭐 정부가 잡아 가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건 네. 네, 그러니까 수요자가 안 사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더 흥미롭고 좀 눈길 끌었던 게 자기의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중소상인들이 안 팔아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과 관련돼서 일본 기업이 해야 할 것을 정부가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불매 운동조차도 우리가 정부 안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도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상황인 아니니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승원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